모험 특집 첫 번째 새해를 맞아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든지 하는 리노와 1화에서 얘기했던 프랭클린 탐험대 얘기 가져왔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기 뭐든지 하는 리노와 1화 애장판 프랭클린 탐험대. 그럼 하지메타이 토모이마스. 와, 사진을 2장을 준비했어요. 왜 2장을 준비했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가 있다 없다 좀 달라 보여서 2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존 프랭클린, 영국의 해군 제독으로 트라팔가르 해전, 여러분도 아시죠? 해전에도 참전했던 베테랑 영국의 해군으로 여러 차례의 탐험으로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스메니아 총독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태스메니아가 어디냐면은 호주 최남단에 있는 큰 섬으로, 원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먼저 발견해서 깃발을 꽂았는데 침략하면 아는 그 나라 영국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을 파견했는데 잠깐 이 존 프랭클린 경이 태스메니아에 총독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력직 직업 군인이 북극을 가로질러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북서항로라는 지름길 항로를 개척하는 임무에 자원하게 되면서 이번 탐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항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통해서 베핀만이라는 데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고 사라졌는데요. 이 프랭클린 탐험대는 물론 영국 탐험대니까 영국에서 출발을 했고요. 1845년 5월에 영국을 출발해서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에 있는 베핀만이라는 지역에서 이분들이 목격된 후에 행방불명되어서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는 찾았습니다. 북극해에 가라앉아가지고 영구 보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를 이런 식으로 버리고 떠났습니다. 항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갔는데 배가 얼음에 갇혀가지고 배를 버리고 탈출했는데 배는 가라앉았고 결국 얼음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배가 꽈찍 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주 보존이 잘 돼가지고 찾았고요. 사람만 못 찾았어. 사람만. 배가 이 상태로 얼음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돼가지고 선원들이 자력으로 탈출을 시도를 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기록은 남아있어요. 이게 기록이 왜 남아있냐면 영국 해군들이 극치 탐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가지고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금속으로 된 통 속에다가 돌탑 같은 걸 쌓아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중간에 들른 다른 영국 해군이나 다른 사람들이 추가해가는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하는 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보고는 이런 식으로 일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배가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북극해에서 캐나다의 영해에서 발견이 됐어요. 보존 굉장히 잘 됐어요. 영국 해군 로고가 찍힌 식기와 통조림까지 그대로 나와가지고 해양 고고학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대학원생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원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탐험대의 시신과 일기장, 선장의 항해일지, 마지막 항해일지 등 결정적인 증거물, 시신까지 찾지 못해서 지금도 프랭클린 탐험대 마니아들이 이 선장님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배 궁금하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다이버가 내려가서 유물 다 건져왔어요. 배가 2척이었는데 그 안에서 유물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실종된 지 168년 만인 2016년에 북극해 캐나다의 영해에서 침몰한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이버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유물을 건져가고 와서 해양 고고학자들과 고고학과 대학원생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뉴스라서 당시 캐나다의 총리가 스티븐 하퍼였는데 스티븐 하퍼 총리가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 영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소식입니다. 라는 소식을 직접 선면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 실제 모습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 배의 이름이 테러호 또는 에러버스호라고 치시면 다이버들이 직접 이 카메라 들고 내려가서 찍은 거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생생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물 이런 식으로 접시 쌓여있는 거, 이게 깨끗이 다 닦아놓고 보니까 영국 왕립 해군의 로고까지 다 보여요. 진짜 보존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먹다 남은 빵 조각까지 그대로 다 소금에 바닷물에 절여진 채로 다 나왔습니다. 북극해는 차갑고 수심이 깊고 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건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해양 고고학자들이랑 이런 거 유물 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군인들이 썼던 총이랑 나무로 된 가구, 심지어 변기 이런 것까지 다 나왔어. 굉장하죠? 그치? 상태가 진짜 좋죠? 그쵸? 빵이 건빵이라서 그래. 다 건빵이라서 마른 빵을 싣고 갔기 때문에 그게 보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촉촉한 맛있는 식빵이 아니라 납작한 건빵 같은 거를 진짜 벽돌같이 생겼어요. 그거를 보급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배보다 먼저 발견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던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탐험대 소속 대원들의 미라가 발견되었었는데요.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요. 북극권의 춥고 건조한 기후 덕분에 머리카락이랑 옷이랑 치아까지 그대로 어제 죽은 사람처럼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턱을 동여매어놨어요. 이게 입이 벌어지지 말라고 묶어놓은 거래요. 참고로 병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망한 분들 부검을 했더니 당시 영국군의 군복, 그 다음에 매장 방식, 그 다음에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물로 평소에 무엇을 먹었다, 식생활 등을 알 수 있는 훌륭한 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와 소설에서 묘사가 나오는데 당시에 영국인들은 신선한 바닷바람이 폐결핵을 치료해준다라는 속설이 민간에서 돌아가지고 폐결핵이 걸린 채로 해군에 자원을 해가지고 폐결핵을 치료하려다가 고달픈 선상생활로 병세가 나빠져가지고 배드엔딩을 맞게 되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민간에 도는 이런 민간 요법을 믿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또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시신을 부검해보고 알게 된 건데 성분 분석을 했더니 납중독이래요. 군나 통조림이 질이 떨어지는 데다가 당시에는 통조림 안을 납으로 이제 코팅을 했어요. 부식 방지제로 납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통조림에서 납이 용출돼가지고 납중독 있었습니다. 당시 프랭클린 탐험대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발명된 최신 보급품인 통조림인 캔드 굿즈를 식량으로 싣고 출항을 했는데요. 군납 비리로 제대로 살균 밀봉이 처리되지 않은 저질 통조림이 대량으로 납품이 되어서 통조림을 먹은 병사들이 배탈이 나기도 하는 등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영국군이 납품을 받을 때 업자한테 받아본 카탈로그에는 분명히 먹음직스러운 비프 스테이크, 통조림, 버터 감자구이 그렇게 써있는데 조리장에 실제 개봉해본 통조림의 질을 보고 경악했다라고 합니다. 통조림 자체로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맛이 없어가지고 조리장이 씹비스킷, 아까 벽돌 같은 빵 있잖아, 그거랑 추가 재료랑 넣고 해가지고 한국식으로 치면 부대찌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아미스튜 만들어가지고 보급했다라는 일지가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군의관들의 치료 일지가 남아있는데요. 상한 통조림을 먹고 배탈이 난 병사들에게 약을 줘서 치료했다. 진통제, 그 아편팅크를 줬다. 그때는 아편팅크가 여러분 진통제이기도 했지만 그냥 만병통치약이었어요. 그거를 처방했다라는 기록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미라의 손톱을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로 저 통조림 먹고 납에 중독이 됐다라는 것도, 먹은 병사들의 체내에 상당한 납이 쌓여가지고 납중독의 심각한 건강 이상을,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 다음에 구토를 일으키고 환각이라든가 설사라든가 이상한 증상을 일으켰을 거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이 상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진 탐험대는 나중에는 죽은 동료의 시신까지 먹는 카니발리즘, 식인이라는 반인륜적 행위까지 생존을 위해 저질렀으나 프랭클린 탐험대는 단 한 명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통조림 근데 수량만은 넉넉해서 까먹은 통조림으로 이렇게 동료들의 무덤 십자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스팸 같은 거예요. 스팸 같은 거. 고기 통조림 안에 이런 게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맛이 끔찍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 하나 더 영국 해군을 괴롭혔던 게 있었는데요. 북극이야. 얼마나 추웠을까? 근데 패딩 없죠? 뭐 입었을까? 상상력을 좀 동원해보세요. 뭐 입었을까? 모피 두르는 거는 장교만 입을 수 있어. 일반 병사는 모피 두를 수 없어요. 그럼 뭐 입었을까? 사병들한테 보급됐던 옷들인데요. 스코틀랜드산 양모로 만든 울 스웨터를 껴입고 목도리와 털모자로 중무장을 하는 식으로밖에 북극의 추위에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치 탐험을 떠나는 직업군인의 가족은 뜨개질이 기본 소양이었다고 해요. 기본적인 것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털목도리, 털모자, 스웨터 정도는 가족이 떠가지고 붙여줘야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급됐던 뻣뻣한 외투 그런 거고요. 장교용으로만 약간 털을 덧댄 코트, 모직 코트 같은 게 지급이 됐습니다. 당연히 음식 열악했고 방한 장비도 이랬고 괴혈병에도 걸렸겠죠. 아까 이 통조림 이런 거 먹었으니까. 라임 주스를 싣고 가긴 했어요. 영국 해군이니까. 근데 라임 주스를 물을 타가지고 희석해서 먹는데 2년 동안 얼음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북극이 냉장고처럼 추워도 라임 주스가 2년이 지나면 비타민C가 산화돼요. 예방 효과도 같이 떨어져가지고 선원들이 모두 다 잇몸에서 피가 철철철철 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리노아는 이 프랭클린 탐험대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다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댄 시먼스라는 작가의 책이고요. 테러 후의 악몽으로 한국에는 2권으로 나왔습니다. 공포소설이라서 재밌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2번 읽어보세요.
계절에 따라서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든지 아는 리노와 애장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